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내내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막판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배경은 뭐였을까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CPI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 CPI, 근원 CPI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0.2%포인트가량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전반적인 둔화세 자체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물가에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가 상기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 CPI를 확인함에 따라서 2년물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분봉으로 따져봤을 때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무려 4.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도 105달러 선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비트코인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다시 넘어서서 환호했던 어제였는데 다시 5만 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줬고요. 패드와치 상으로 살펴봤을 때 5월의 동결 베팅 확률은 어제만 해도 39%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65%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동결에 대한 확률뿐만이 아니라 6월 확률에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펙 보고서가 발간이 됐죠. 감산 목표치가 현재 기준으로 1월 따져봤을 때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유가는 한때 78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7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가면서 은행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은행 ETF는 3.6%,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빠져서 4.2%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저희가 오른 종목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일라일일리일 텐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BMO에서 내놓으면서 0.8%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피파이는 실적 발표 날짜를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도 가이던스 면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무려 13.4%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4일인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수요일장은 13일의 발렌타인데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3일에 5,000포인트 천하가 끝이 났고요. 러셀과 다우존스 지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하루를 오랜만에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빠졌고요. 러셀 2000 지수는 2,000포인트 앞자리까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스 지수 함께 보시죠. 무려 13.78%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까지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 가장 적은 낙폭을 보여줬던 섹터였는데 그나마도 0.9% 하락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유명한 대사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날아오르는데 그동안 이 거품을 꺼줄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명분을 간밤에 시장은 CPI에서 찾았던 것 같고요.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거기에 AI라는 테마가 붙으면서 AI 붐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고 어제도 역시 5,000포인트 위쪽에서 종가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이 AI 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세 체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사주에 40억 달러를 매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들려왔는데 추가로 20억 달러 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3일 동안 역시 함께 랠리를 펼쳤던 ARM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던 간밤이었습니다. AI 붐과 함께 오르는 종목들과 함께 차익 실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키움 한지영 연구원이 이번 CP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이밍상 조정의 명분을 CPI가 제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아트오건에서도 강한 랠리의 거품이 제거될 만한 명분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물가의 둔화 추세 자체는 잡히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둔화 추세 자체는 보이고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에 시장이 일단 1차적으로 놀랐고요. 무엇보다도 연준이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혀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 물가가 0.7%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의 확실한 둔화세를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이번 CPI의 고개 든 모습을 더욱더 불안해했던 거고요. 그동안 월러 이사와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치에 가기까지 일마일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던져왔는데 그 모습을 또 확인했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 속에서도 긍정적 신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이 또 내놨는데요. 2%라는 목표치 자체의 회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고 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앞서서 타이밍상 조정의 명분이라는 이야기를 내놨던 한지영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둔화세 자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한 선회를 우리가 일찍이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UBS 역시도 골디락스에는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해도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으니까요. 일단 시장에 깜짝 놀라는 반응 자체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좀 과한 조정일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U와 미국은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가 봅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지난해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것의 대표격이 바로 이 DMA, 디지털 시장법입니다. 디지털 게이트키퍼로 이러한 대기업들을 빅테크 기업들을 선정을 해놓고 개인정보의 교차 활용,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그 개인정보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도 개방해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고 또 파격적인 규제였기도 한데요. 일단 애플의 아이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브라우저 엣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지정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지정 해제가 된 것이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지정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민감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중국의 새로운 대중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였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 9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까지도 함께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스마트카가 확보하게 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보를 우려한다라는 의미에서 비아디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부품까지도 함께 규제 대상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만 해도 모두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강력한 규제인데 만약에 바이든 시나리오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중국은 상당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자 상관없이 중국이 확실한 패자가 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두 관련주들도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될 때마다 부각이 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계라던가 스마트폰 같은 섹터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질주와 관련해서 애플이 새롭게 또 아이폰 16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맥루머스와 애플 허브의 보도였는데요. 지금 애플은 2023년에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달성을 해냈죠. 그런데 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중국의 매출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애플의 목표인데 중국 내에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화웨이도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생성형 AI까지, 온디바이스 AI까지 애플이 놓치게 된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갤럭시 S24 시리즈가 상당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도 폴더블 폰 그리고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입지 계속해서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애플이 지난주에 또 살짝 흘려줬던 폴더블 폰에 대해서 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시장 크게 빠지긴 했어도 우리가 CPI 일단은 그렇게까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구원들의 또 발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도 일단은 고심이 좀 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CPI도 2달, 3달 정도 기간을 두고 추이를 보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자, 시장 들려온 뉴스들 점검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국내 증시에 초점 맞춰 가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동맹의 분위기가 좋았었죠.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의 강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골고루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종목이 빠르게 많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외국인인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선물 수급에서 강한 매도 전환의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을 누르죠. 아마 밤사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위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오늘은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 외에서 미국과 혹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간 외 흐름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돼서 오늘 국장은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충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솔솔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수급적인 요소 등이 반도체를 끌어올렸고요. 다른 종목군과 테마까지 상승으로 이끌었죠. AI, HBM, IP,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팹리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쉬었던 연휴 기간 나왔던 ARM 이슈 등에 강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뉴욕장에서 어느 정도 CPI 충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그 변동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신규 매수와 차익 실현 욕구가 치열하게 싸우는 구간에서 오늘은 차익 실현 압박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시장의 수급이 주요 큰 덩어리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겠죠. 로봇 등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은 시장이 흔들릴 때 나름의 이슈 한 방울만 있을 다면 강하게 올라가 줬기 때문입니다. 또 저 PBR 종목군들 일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안전판 쪽으로 관심을 둔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여지도 있을 거고요. 어제 좋았던 테마단에서 더 추가적인 수급을 받아갈지 오늘 장중에 어디로 수급이 진행될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 조정 시 수급이 섹터나 테마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어제
어제 강했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집중될지를 잘 가늠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AI 관련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경우 지금은 어떤 종목군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나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나쾌 부분 보도록 할까요? 하나금융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수 패시브 이벤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어제도 실질적으로 MS 분기 리뷰 결과가 나왔었죠. 편입 종목 에코프로 머티로 자금이 쏠렸고요. 편출되는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음 MSCI 편입 후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HPSP가 21%, 알테오젠 13%, 엔캠의 상한가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유력 후보군으로 HPSP, 알테오젠, 엔캠, 두산로보, 리노공업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4월 중순에서 말경에 유동시총 등 허들을 넘기게 될 경우 편입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력 후보들 편입 허들 대비 주가 수준을 하나금융에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올라야지만 편입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추가적으로 HPSP가 예를 들어 13% 올라서게 되면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그런 페나케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쪽에 자금은 더 집중됐던 성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제 장중에는 시장 수급이 알테오젠 등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돼서 일각에서는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금리에 되게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줄다리기를 잘 하는 종목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동차 쪽은 그래도 긍정의 뉴스가 많이 보인다라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미국의 신공장을 석 달 앞당겨서 10월에 가동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 이런 소식이 전달됐죠. 글로벌 경쟁사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이 좀 축소해 나가는 국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 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단이 될 것이고 자동차 부품 내에서 저 PBR 종목군에 같이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좀 더 오늘장에서는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모든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탑재한다 뭐 이런 뉴스도 들려왔어요. 일부 단독이지만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로 내놓는다라고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 절반이 하이브리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는 코리아 FT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요. 삼보 모터스나 세방전지 등의 종목들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는 종목이죠. LS 머티리얼즈도 하이브리드 관련한 ESS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 이슈 등이 맞물린다면 오늘장 관심권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개별 종목단의 이슈를 많이 소개하는 것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개별로 분산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뉴스로는 어제 EU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 승인 소식이 있었죠. 이제 미국만 남겨뒀습니다. 최종적으로 먼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릴지 지켜봐야 되고요. 시간 외에서는 요즘 저 PBR 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 이슈 많이 들려오죠. NHN과 SK네트워크스가 실적 내놓고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 외 각각 2% 이상 올랐고요. 오늘 일정에서는 비상경제 장관회의 개최 오전에 이미 이른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코멘트가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코멘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찌 될지 전달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 ETF 상장 이슈, 실적 등 예정이 돼 있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뉴스 등도 같이 전달되네요. 개별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